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세상에 없던 수업, 우리가 기다려온 통찰, 철학 없는 시대를 위한 최진석 교수의 생각혁명, 탁월한 사유의 시선, 최진석 지음, 21세기 북스 1강 부정 버리다. 철학의 시작은 곧 전면적인 부정이고 이것은 새로운 세계의 생성을 기약하는 일이다. 새로운 생성이란 전략적인 높이에서 자기주도적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스스로 자신의 나아갈 길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스스로 그 길을 결정하지 못하는 한 항상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종속적인 한 우리는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삶을 꾸리거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새 방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우선 부정, 버리는 일이 필요하다. 1. 명. 대립의 공존을 통한 철학적 차원의 사유. 우리가 처한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것이 인문적 시선이고 철학적 시선이며 문화적 시선, 예술적 시선이다. 이 높이에서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성이 나오기에 우리는 이 높이의 사유를 획득해야만 한다. 대립의 공존이 대립을 돌파한다. 지금 우리에게 철학이란 무엇이고 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 나름대로 철학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함께 얘기해보고자 한다. 우선 철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명원의 뜻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 건명원의 명자에는 해와 달이 공존하고 있다. 대립된 두 존재가 개념적으로 하나가 된 것이다. 해를 해로만 보거나 달을 달로만 보는 것을 지라고 하는데 건명원의 명자는 그런 구획되고 구분된 지를 뛰어넘어 두 개의 대립면을 하나로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실상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이 붙들고 있거나 몸담고 있는 한쪽 세계를 온전한 전체로 쉽게 착각한다. 특정한 한쪽 세상을 빛나게 해주는 해나 또는 다른 한쪽만을 비추는 달을 유일한 빛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너무도 오랜 시간 이념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모두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신만의 해나 자신만의 달을 붙잡고 그것을 이념화하여 진실이라 강변하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탓하기만 한다.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진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이러한 극단적인 이념 대립에 빠지는 지적 단순함에서 빠져나와 각자 자신의 벽을 넘어서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이념 대립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대립을 품어 안는 내적 공력을 키워 지속적으로 변증법적 상승을 해야 한다. 여기서 내적 공력이란 명자처럼 대립된 해와 달을 동시에 품는 공력, 다시 말해 대립의 공존을 장악하는 힘이다. 우리가 이 대립의 공존을 장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아름답고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 그것이 실용적이고 미래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대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비로소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꿈쩍 않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건명원의 원자도 흔히 쓰는 큰 입구변의 원자나 기관을 나타내는 원자를 지향하고 확 뚫린 들판 원자를 썼는데 이것도 의도적이다.
원자나 원자에는 담장을 두르고 있다는 의미가 있어서 어딘가 테두리 안에 한정되어 보이는 반면에 이 원자는 테두리가 없이 확 펼쳐져 있는 야성적 들판, 아직 무엇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열린 공간을 나타낸다. 이런 함의를 갖는 건명원이 탄생한 이유는 과거나 외부의 것을 답습하기만 하는 훈고적 사고, 우리 사회의 오래된 정체, 기존의 틀 안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답답함,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나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상승하지 않으면 우리 생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바로 건명원이 탄생한 계기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상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실상 선진국 차원으로 상승하는 일이다. 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선진국 차원으로 한 단계 상승한다는 것을 거칠게 이야기하면 철학적, 지성적, 문화적, 예술적 차원으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한 단계 위로의 상승, 그 힘찬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차원들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목표를 알아야 분명한 전진이 가능할 테고 그 분명한 전진을 위한 확실한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철학은 살아있는 활동이고 사유다. 그에 앞서 철학적 시선을 갖는다는 의미를 잠시 생각해보자. 이 강의의 주제이자 핵심이 나와 세상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철학이다. 철학적인 높이의 시선이야말로 나와 사회를 한 단계 더 상승시킬 수 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안목의 높이만큼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철학도들이 철학을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날 때 그들이 향하는 나라들이 어딘가? 대부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등이다. 이런 나라들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강한 국가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독일 철학, 영국 철학, 프랑스 철학, 미국 철학, 중국 철학의 내용이 각각 다른데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모두 똑같이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따지듯이 묻는 분들도 있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철학은 그 내용 자체로 규정된다기보다는 사유, 즉 살아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각각 다른 내용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철학적인 높이의 사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통상 우리는 어떤 하나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론 체계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묻고 따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야 각기 다르더라도 그런 내용을 산출하는 철학적인 높이의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나라마다 각기 다른 내용의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전략을 행사할 수 있는 동일한 높이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전략적 높이를 행사해 본 적 없이 그저 전술적 차원에서만 살아본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내용이 전술이라면 시선은 전략이다.